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민들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달라질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몰래카메라를 밀수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중국산인데 일상생활에 흔히 쓰는 생활용품들이 몰래카메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를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자 변제의 문제점과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30년 넘게 전통을 이어가며 맛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이웃에게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착한 제과점을 소개합니다.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앞으로 시민들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올해 추경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시의회에 제출한 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김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버스 노선 개편,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 교통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첨단 기술을 교통정책에도 과감히 도입합니다. AI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고정된 노선과 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차량이 이동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 승하차 지점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일명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올해 시범 운영합니다.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아동 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요 응답형 DRT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기다 빅데이터 기반의 노선 개편 시스템을 만들어 효율적인 노선 개편 작업도 추진합니다. 예약과 결제도 원스톱으로 이뤄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2025년에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까지 대중교통 첨단화를 앞당깁니다. 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도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통합 할인제 금액은 월 45,000원으로 책정해 4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약 16만 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도 시행합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부담은 줄이고 이동 환경은 개선시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첨단 혁신 기술이 앞으로 대중교통에도 적용되면서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몰래카메라를 밀수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는데요. 모두 중국산이었는데 일상생활에 흔히 쓰는 생활용품들이 몰래카메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세관에 적발된 몰래카메라입니다. 압수된 것만 4,900여 점이 넘습니다. 손목시계부터 스마트폰, 볼펜까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생활용품들이지만 모두 몰래카메라입니다.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 들고 있는 보조 배터리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심어져 있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밀수입된 제품들입니다. 시계는 숫자 12부근에 보조 배터리는 바닥에 렌즈가 숨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몰카의 경우 스피커 부분에 렌즈가 숨어 있어 세워 찍지 않아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특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에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세관에 적발된 업체 두 곳은 정식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해 4,900여 점의 몰래카메라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번 건 같이 판매용으로 들어오는 상용 물품의 경우에는 전부 수입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목록 통관 제도로 해서 수입 신고가 생략돼서 수입 신고 없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꾸며 이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거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정을 구비해야 합니다. 부산본부세관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255점을 압수하고 중앙전파관리소에 밀수업체에서 판매한 물품 파기와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몰래카메라 밀수입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 원가 또는 관세액의 10배를 물어야 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남아있는 피해자들은 굴욕적인 반쪽 해법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자 변제의 문제점과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탄광 다녀오신 그 후유증으로 옷을 제대로 입지는 못했습니다. 온 등다리와 이 허리 밑에까지 알 수 없는 큰 왕부스럼 같은 게 나서 특히 여름철에는 옷을 거의 벗고 계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거는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거라는 점을 좀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확실하게 인지.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하고 벗어나고 싶어. 편안하니 동포들을 다 마음 편하게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껏 해결되지 못한 한일 간의 문제, 바로 일제 강제동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수백만 사람들이 동원돼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했던 역사.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힘든 노동, 그리고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인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인 인구가 한 2,6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 수치를 따지면은 강제동원된 규모가 당시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4분의 1이라는 수치를 본다면은 당시 얼마나 강제동원의 피해가 컸던지 그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역사적 책임이 분명한데도 한마디 사죄의 말이 없는 일본. 일본은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맺은 협정. 당시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의 사과 없이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의 책임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강제동원에 대해서. 거기서 대법원 그 판결문에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에는 조선의 피해 당사자 개개인의 청구권 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 간의 협정에서 특정 정부가 임의로 개인이 청구권을 대우임받아 행사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제법의 상식이다. 2000년 5월 간신히 살아 돌아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첫 국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13년이 흘러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본 기업은 판결에 불복하며 지지부진한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더 흘러 드디어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법적인 책임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반성은 없었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해법, 바로 제3자 변제입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의 재단이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해준다는 구상. 정부는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해서 불행한 양국의 과거사를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법을 두고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근본 질서를 흔들었던 거죠. 지금이라도 정부는 강제동원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 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늦었지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고통을 받은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국가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이후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강제동원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민주국가가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최고의 가치는 인권의 실현에 관련된 문제예요. 일본의 어떤 그런 억지 주장이라든가 잘못된 주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꿔놓으면 그것이 결국은 일본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정부는 이번 해법에 대해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굴욕적인 반쪽 해법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또 한 번 상처를 안기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의식을 잃었던 한 남성이 출동한 경찰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난 6일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남성이 식사 중 기도에 떡이 걸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4분 만에 현장에 출동,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베트남 호찌민시 공안청의 시뮬레이션 사격장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 공안은 지난 2018년 부산청을 방문할 때 시뮬레이션 사격을 체험하며 현대화된 시스템에 대한 설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요즘 동네 빵집 구경하기 힘드시죠?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동네 빵집들이 설 자리를 잃은 곳이 많은데요.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전통을 이어가며 맛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이웃을 돕는 착한 빵집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하구에 이름난 한 제과점을 소개합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한 제과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과 마주한 이 동네 빵집 35년이나 됐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랜 세월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러면서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빵 냄새. 사전에 검색해보니 고객들의 입맛을 잡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시켜봅니다. 이름하여 수제 초코파이. 망설임 없이 둘로 쪼개봅니다. 하얀 것은 버터크림이요.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건 딸기잼입니다. 한 입을 베어 물었더니 식감은 촉촉합니다. 그리고 바로 느껴지는 고소한 맛. 이건 호두입니다. 두 번째로 잘 팔린다는 맘모스빵. 이름처럼 크기도 큰데 안에 든 재료도 많습니다. 완두 앙금에 딸기잼, 흰크림에다 단팥까지. 소보루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냅니다. 초코파이 반쪽에 맘모스빵 한 조각을 먹었는데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가격은 5,000원, 초코파이는 2,000원입니다. 뭐 어느 빵이 맛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빵은 이것저것 이래 마음에 드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 요 가지수도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옵니다. 예. 사장님도 좋고. 예. 이 빵집 역시 착한 가격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궁금증. 35년 동안 어떻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을까? 식재료 값은 오르고 매장 임대료에 직원 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보입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접을까 말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냥 운영을 해야겠다고 계속 한 거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돌아가시고 막 이만큼 운영해 오기까지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 빵집 주인장 마음씨도 착합니다. 매주 한 차례 동네 복지센터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빵을 나눔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빵을 이걸 지켜야 되나 하여간 이런 빵이 자꾸 없어지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운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빵 맛을 기억하고 찾아주는 이웃이 있어 문을 닫지 못한다는 주인장. 명절만 쉬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연답니다. 참 일부 빵은 일찍까지 아니면 맛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겐 1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코로나 이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주취자 관련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업무도 과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일반 주취자도 인계할 수 있는 주취해소센터로 바꾸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주취자 관련 신고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19년 8만 1천여 건이었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6만 9천여 건, 2021년 6만 3천여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7만 7천여 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주취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만취로 인해 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가족들이라든가 연락 조치가 인계 조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할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급박한 신고라든가 이런 걸 못 가고. 의사가 아닌 경찰이 주취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지난해 8월 부산의료원에 문을 열었지만 의사 구인난 등으로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또 응급의료 대상이 아닌 일반 주취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일반 주취자도 보호할 수 있는 주취해소센터로 전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시설이 아니라 공공구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이나 소방관과 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 간의 상의를 거쳐서 이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받겠다 하면 그렇게 센터에서 보호를 하다가 주치 상태가 해소가 되면 귀가를 한다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는. 센터에는 경찰관 6명과 소방관 3명이 합동으로 근무합니다. 주치자가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이송하고 술이 깨면 귀가 조치하거나 가족에게 인계합니다. 난동 등 폭력 행위를 할 경우는 처벌합니다. 한편 부산시 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주취해소센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장애인협회는 지난 7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 통영 RCE 세자트라 숲에서 피톤치드 힐링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남부소방서는 지난 11일 봄철 공사장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한 관서장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관서장 중심의 선제적 화재 예방 지도와 함께 공사장 관계자들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오는 4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강제동원 AI 웹툰 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AI 웹툰 교실은 초등학생과 엄마 또는 아빠가
2인 1조로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대상 온라인 강좌로 참가 신청은 역사관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상구 삼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생태공원 쓰담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삼락동 각급 단체와 직원들이 참여해 생태공원 내 쓰레기 수거와 불결지 정비 등 공원 곳곳을 돌며 환경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사상구 주례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랑 더하기 희망 나누기 후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으로 취약계층 등에게 오는 12월까지 매월 5만 원씩 정기 후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세대에서 올해 22세대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영구 수영사랑회 연합회 회원 40여 명은 지난 7일 황령산 등산로 일대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수영사랑회 연합회는 동별 수영사랑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연합회로 사회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수영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동아리인 곰솔서실에서 만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유용한 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구는 지난 12일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으로 임대주택에 이주한 가정을 방문해 입주 축하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임대주택에 입주한 가정은 노인 단독 가구로 문현 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용호복지관의 협업으로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